지난 1월 22일 코스피가 드디어 5천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박스피라고 불리던 코스피가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한국 주식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오늘은 이 강세장에서 코스피 200 ETF는 어떻게 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운용사의 ETF가 가장 좋은지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시장에도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있듯이 한국 시장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코스피 200 ETF죠. 즉,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국내 우량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코스피 200 ETF 한 주를 산다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을 한 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초보자분들을 위해 코스피 200 ETF는 어떻게 사는 거고 어떤 운용사의 ETF가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ETF 상품명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앱을 열어보면 코스피 200 ETF만 해도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원큐처럼 이름이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ETF 이름 맨 앞에는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코덱스가 붙어 있으면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 타이거가 붙어 있으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200이라는 단어가 이 ETF는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즉,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원큐 200 액티브 이런 상품들은 이름이 달라도 전부 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코스피 200 ETF 중에서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ETF 고를 때 단순히 수수료만 보냐? 그건 아니죠. 수익률도 같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6년 1월 버전으로 코스피 200 ETF들의 수익률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이 표 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상품이 바로 액티브 ETF라는 점입니다. 그럼 액티브 ETF가 도대체 뭐길래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차이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패시브 ETF입니다. 패시브 ETF는 말 그대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코스피 200이나 S&P 500처럼 이미 만들어진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과 비중을 거의 동일하게 담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바로 시장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액티브 ETF는 조금 달라요. 지수를 참고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 즉 벤치마크를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시브 ETF가 무조건 좋다, 아니면 액티브 ETF가 더 낫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시장 전체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패시브 ETF, 그리고 지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보고 싶다면 액티브 ETF, 이렇게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나와요. 소나드님, 그럼 코스피 200 ETF 중에서 도대체 어떤 상품이 제일 좋은지 상품명 딱 말해주세요. 네, 저는 수수료와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액티브 ETF 수익률 1위는 바로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200 액티브인데요. 이 표는 실비용 수수료를 반영한 기간별 수익률이고요. 원큐 200 액티브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121.8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ETF는 작년 12월 30일에 상품명이 변경됐어요. 기존 원큐 K200 액티브에서 원큐 200 액티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ETF 얘기 나오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비하면 코스피 200 ETF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는 말이었는데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코스피 200 ETF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원큐 200 액티브 ETF가요. 보수를 연 0.01%로 확 낮췄어요. 제가 코스피 200 ETF들의 수수료, 분배율, 수익률 이렇게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비용 수수료를 보시면 원큐가 0.0375%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른 운용사의 ETF들이랑 비교해봐도 이건 솔직히 진짜 저렴하다, 이 말 바로 나와요.
보수가 내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같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데 이제는 굳이 더 비싼 상품을 고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익률 1위인데 수수료까지 가장 낮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번에 하나자산운용에서 총보수 인하를 기념해서 순매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이벤트 페이지 링크로 정리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 중에 ETF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ETF 매수 방법도 함께 직접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일반 주식 사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오늘은 삼성증권 어플로 원Q200 액티브 ETF 한 주를 사볼게요. 먼저 이렇게 증권사의 폼 화면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검색창에 원Q200 액티브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해당 상품명을 누르면 이렇게 주문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주문 방법인 지정가 주문으로 진행해 볼게요. 가격에 23,710원, 수량은 한 주를 입력한 뒤 아래에 있는 현금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 확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매수 실행을 누르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이제 잘 체결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상단에 있는 주문 내역으로 들어가서 체결 수량이 한 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매수가 완료된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오늘은 코스피 200 ETF를 주제로 수익률과 수수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요즘처럼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코스피 200 ETF 투자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아무 ETF나 고르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와 실제 수익률을 꼭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